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날씨. 오늘도 덜 추움. 2025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변경된 규정들이 있으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건 하말고 가야 하긴 할 것 같다. 규정이 너무 복잡해지는 건 찬성하진 않는 쪽이긴 하다만 꼭 필요했던 것들도 보이고 하니 말이지. 유난히 홍창기를 개킹받게 했던 ABS 스트존이 조정된다. 전체적으로 높낮이가 0.6% 하향 조정되는 게 180키의 선수로 따지면 약 1cm가량이 낮아진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진 모르지만 내리긴 내려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들긴 했는데 한편으론 아니 그럼 우리가 당하기도 당하긴 했었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말도 안 되는 구속 높은 공이 스트 판정 나면서 ABS 삼진이다 열광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기쁜 순간들도 더 이상 못 느끼는 건가? 아, 그리고 높낮이뿐만 아니라 좌우 스트존도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기존보다 좌우로 2cm씩 더 넓어진다고 한다. 작년 내내 시범 시행됐던 피치 클락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대신 작년 시범 운영할 때보단 조금씩 완화된 시간으로 적용 도입한다고 한다. 먼저 투수는 주자 없을 시엔 20초, 주자 있을 시엔 25초 안에 투구해야 하고 작년까진 위반했을 때 경고만 주어졌지만 올해부턴 볼이 하나 추가된다. 메이저리그의 15초, 18초에 비해 확연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대만리그 CPBL도 우리와 같은 20초, 25초라고 한다. 피치클락은 포수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9초가 표기된 시점에 포수석에 위치해야 하고 어겼을 땐 역시 볼이 추가된다고 한다. 근데 이걸 보면 주자가 있을 땐 포수가 나와서 사인을 내곤 해야 하기 때문에 이 9초 제한이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그런 건가? 아, 뭐으리 복잡해. 타자는 8초가 표기된 시점에 양발을 타석에 두고 타격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엔 스트라이크가 하나 추가된다. 타자는 타석당 2회 퓨처스는 1회 타임을 요청하고 타석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이를 어기고 3회째 벗어나도 스트라이크 하나 추가. 아, 그리고 투수들 견제구 제한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MLB는 견제구도 2회로 제한, 대만리그 CPBL도 3회로 제한하던데 그거 없음 피치클락이 무슨 소용이야? 무조건 투수가 발 빼면 되니 그냥 시간 단축보단 투수들 공 던질 준비 들어가서 인터벌만 너무 늦게 하지 말란 얘기 아닌가 했더니 퓨처스는 올해부터 투구판 이탈 제한, 그러니까 견제 제한이 CPBL처럼 3회 제한으로 시범 운영해보는 것 같다. 위반 시엔 보크가 주어진다고 한다. MLB도 작년 24년 시즌부터 이렇게 규칙 변경을 했었던가. 우리도 올해부턴 1루 3피트 라인을 기존 파울라인 밖 주로에서 이렇게 파울라인 안쪽 주로까지 허용한다고 한다. 이제 파울라인 안쪽으로 뛰었네 어쨌네 하며 서로 시비 걸릴 없게 생겼다. 아, 그렇다고 잔디를 밟고 뛰었다고 무조건 아웃 주는 것도 아니고 1루 송구를 방해했다는 심판의 판단에 의해서만 아웃 처리된다고 한다. 올해부터 선수단 체력 보호와 연장전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정규 시즌 연장전을 기존 12회까지 해서 11회까지로 1이닝 축소한다고 한다. 나 MLB처럼 우리도 승부치기를 도입하는 데엔 강하게 찬성 뭐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무승부가 나오는 걸 보고 싶진 않아서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포스트 시즌 제도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먼저 작년 코시 1차전 영향 때문인가. 이제 포시에선 우천 등으로 경기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경우 노게임 강호 콜드게임은 적용되지 않고 무조건으로다가 서스펜디드로 적용된다고 한다. 단 서스펜디드가 됐을 때 작년 코시 때처럼 하루 2게임 하는 경우 없이 하루에 한 경기만 치러지고 기존 편성됐던 경기는 다음날로 수년된다고 하고 또 한 가지 코시 홈 경기 편성 방식을 기존의 2-3 그러니까 정규 시즌 1위 팀이 먼저 홈에서 2게임 그 1위 팀에 도전해서 올라온 2위 팀이 홈에서 2게임 그리고 나머지 3게임을 다시 정규 시즌 1위 팀 홈에서 하는 7차전까지를 예정해 놓는데 이걸 2-3-2로 바꾼다고 한다. 나 이건 좀 반대인데. 작년 기아 우승도 그렇고 재작년 우리 우승할 때도 5차전 4승 1패로 홈에서 끝났었는데 올해부터처럼 2-3-2 일정이면 다 원정구장에서 우승하는 그림이 나오게 됐던 거 아냐? 그 외 덕아웃 출입 가능한 코치를 한 명 대신 QC 코치나 전력 분석 코치에 한해서 늘린다거나 KBO 감독상을 신설한다든가
퓨처스리그 북부리그 1위 팀과 남부리그 1위 팀이 단판 승부로 퓨처스리그 챔피언 결정전을 치른다는 제도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있고, 아, 중요한 이걸 빼먹을 뻔했구나. 퓨처스리그에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을 시범 도입해본다고 한다. 기준을 보니 배트가 돌았냐 안 돌았냐, 우리 팬들이 인식하고 있는 방안과 가까운 쪽으로 MLB 애리조나 교육리그의 시범 운영 사례와는 기준이 다른 것 같다. 다른 비디오 판독 기회와는 또 달리 이해가 부여되고, 연장전에 돌입하면 이래 기회가 추가로 부여되고, 판독에 성공해서 번복되면 기회가 차감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내년 시즌, 그러니까 2026년 시즌부터 도입한다는 아시아 쿼터 제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아시아야구연맹 소속 국가 기준 아시아 국적 전체 플러스 호주 국적 선수를 대상으로 한 팀당 한 명씩 아시아 쿼터 선수를 보유할 수 있게 되니 내년 시즌부턴 외국인 선수를 4명 쓸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 이렇게 되면 현재 크보 엔트리 28명, 등록 26명 출장에서 29명, 등록 27명 출장으로 바뀐다고, 아시아 쿼터 선수는 직전 연도나 해당 연도 아시아 리그 소속이어야 한다니 뜬금없이 메이저에서 데려올 순 없는 모양이고, 이중 국적 선수는 데려올 수 없다고 하는데 포지션 제한은 없지만 최대 20만 달러라니 이 정도면 우리가 100만 불 상한으로 데려오는 외국인 선수만큼은 되기 힘들겠지만 시라카와보다는 더 위급을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든다. 아마 타자보다는 대부분 투수, 그중에도 불펜으로 데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야, 그럼 당장 올해 말부터 FA로 풀리는 선수들 은근 손해 좀 볼 것 같은데? 특히 불펜에서 말이지. 그렇게 보면 이번 FA였던 장현식과 김강률은 정말 땡큐인 상황이었던 것 같네. 엘리니의 일기 끝.